요즘 회사에서 AI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 임원님 분들이나 혹은 대표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AI를 우리 회사에 도입을 해서 직원들을 사용하게 했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저조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우리 회사에 내 브랜드에 AI를 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인지, 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고 있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화면 보면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왜 우리 회사의 AI 도입이 실패를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문제는 기술 이전에 책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를 쓰세요 라는 것보다는 해당 업무를 AI로 먼저 시도하세요 라는 마인드가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직원들이 왜 AI 도입을 좀 꺼려 하거나 내지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AI는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한몫을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AI를 잘 쓰는 다른 직원이 해주겠지 라는 책임의 외주와 번아웃, 이러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AI 도입이 되는 건 좋은데 내 업무랑은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게 될 거고요. 네 번째는 AI 활용이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내지는 어렵게 받아들이는 직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나중에 해봐야지 라는 현 상태를 관성적으로 유지하려는 태도, 이것도 한몫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먼저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문제가 AI는 내 일이 아니다 라는 방관적인 태도입니다. 회사 전체가 사용하라는 이 메시지를 받기는 했어도 본인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AI에 대한 학습 자체가 진행되지 않게 되는 거죠. 직원들이 입장에서는 회사가 AI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메시지는 넓지만 이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약간 좀 모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 업무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캠페인, 지침사항, 이 정도로 느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번 업무는 AI로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AI 도입은 사용 도구의 권장이 아니라 업무 방식을 완전히 변경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방관이 계속되다 보면은 흐름이 굉장히 단순되겠죠. 도구를 열어보지 않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원래의 방식대로 회귀하려는 이러한 모양새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포인트, 즉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포인트는 AI 활용을 개인의 의지에다가 맡기지 않고 업무 목표 안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AI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회피입니다. 팀 내에서 AI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두 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머지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보고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요약을 시키기도 하고요. 자료 정리도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I는 회사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특정 직원 한두 명의 업무 부담을 증가시키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AI를 잘 쓰는 직원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스타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직원이 회사 전체 업무에 대한 AI 활용에 대한 실행 대리자가 되게 된다면 생산성은 뻗쳐나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 단계를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의존 단계입니다. 팀원들이 직접 배우기보다는 잘하는 직원에게 결과물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번아웃입니다. AI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사용자는 자신의 업무와 동료들의 요청을 동시에 떠안게 되기 때문에 번아웃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계입니다. 이 조직의 AI 활용 능력자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직원들이 AI를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생산성이 전체적으로 크게 향상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업무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착각입니다.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AI를 이제 글 쓰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개발자, 요 정도 인원들만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메일 작성부터 회의록, 요약, 자료 검색, 보고서 초안을 구성한다거나 데이터를 정리한다거나 일정을 관리하는 것까지 거의 대부분의 업무에 AI가 개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내 일에 안 맞는다, 이러한 생각은 대개 업무를 충분히 쪼개지 않았을 때, 모듈화 시키지 않았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업무를 한 줄씩만 조금씩 세부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AI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자, 먼저 반복해서 만드는 문장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메일도 그렇고요.
공지사항이라던가 안내문, 요청 문구 이런 것들도 반복해서 사용하는 문장이니까 이런 것들도 AI를 통해서 규격화를 한다거나 내지는 자동화를 시킨다거나 하는 문제로 넘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반복해서 정리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록, 자료 검색, 표 데이터의 구조화 이런 것들 역시 AI를 통해서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엑셀의 데이터 정리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복해서 공유하는 이러한 업무들도 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완료해서 메일로 쏘아야 한다거나 요약본을 만든다거나 주간 업무 예정사항을 작성을 한다던가 실행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 역시 팀원들 혹은 회사 구성원들과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적인 공유 업무 역시 AI를 통해서 조금 더 손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AI 활용을 너무 어렵게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AI를 잘 쓰려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네스, 복잡한 명령어 구조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AI는 완벽한 한 번보다는 부드러운 여러 번, 다수로 명령을 하는 게 훨씬 더 잘 맞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시는 일상적인 한국어 한두 문장으로 좀 시작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짧게 표 형식으로 핵심만 정리해서 조금씩 짧지만 구체화시키는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함으로써 AI를 조금 더 효과적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직원 교육을 한다거나, 그리고 계속해서 다듬으면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톤으로 AI를 사용하는지 이것을 AI에게 학습시키는 이 과정을 꾸준하게 지속되면 AI 활용이 갈수록 더 편하고 쉬워진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익숙한 방식으로 일할 때 가장 많이 안정감을 느끼죠. 그래서 새로운 도구, 그러니까 새로운 AI를 익히는데 드는 시간, 그리고 시행착오,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업무가 있을수록 나중에 시간 날 때 해봐야지라는 이렇게 미루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AI 도입이 성공하는 조직은 각자 알아서 익히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짧은 적응 기간을 두고 업무 안에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AI를 반복 사용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회사들이 보통 AI를 좀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루 30분을 AI와 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한 개의 업무 정도는 AI로 한번 시도를 해봐라 라고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초기 실패에 대해서 좀 비난하지 않고 이것을 좀 발전시키고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조성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5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AI 도입은 도구를 단순히 이제 배포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책임, 실행 단위, 반복 시간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직원들에게 사용을 유도하게끔 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AI를 회사에 도입한다라는 것은 AI를 단순히 도입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업무에 AI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시킬 것인가, 즉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AI를 1명, 2명 이렇게 소수 인원이 잘하는 건 사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 사람만 잘 되는 거예요. 회사 전체, 브랜드 전체가 발전하고 디벨롭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을 특정 개인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이 향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AI를 도입했을 때 직원들이 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AI가 엄청난 기술 혁신으로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도구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AI를 단순히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직원 교육이라던가 적극적인 인식의 변화, 그리고 상세한 시스템까지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비로소 AI를 도입을 했을 때 높은 생산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AI 활용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 캡손다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